이전 고시 이전은 도시헌법 및 정관의 자동 득실 변경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시 조합원 지위도 자동 승계되는 반면에 이전 고시 이후는 민법상 사단 법인 사원 지위 득실 변경의 일반 법리에 의거 소유권 이전 시 조합원 지위가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고시 전후를 기준으로 법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관련 분쟁에서는 이전 고시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재건축 조합 정관에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3자와 분양아파트 매매 계약 시에 제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특약을 했고 이전 고시 이후에 소유권 양도인 경우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리자와 대동소이한 사실관계에 합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가 있습니다. 금일은 대법원 2024년 4월 25일자에 선고된 2022도 52874 판결에 관해서 공부해보면서 위 질문에 답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이전 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전 고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정비조합 등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집행행위가 되겠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도시헌법 제86조 2항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유권 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87조의 내용입니다. 자, 핵심 논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전 고시 이전 단계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자동 승계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도시헌법 제129조에 의하면 이전 고시 이전에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도 당연히 이전 승계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예 상정을 할 수가 없고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 고시 이후에는 어떨까요? 자동 승계 원칙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이전 고시 이후에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 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 변경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가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즉 이전 고시 이전은 도시헌법 및 정관의 자동 득실 변경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시 조합원 지위도 자동 승계되는 반면에 이전 고시 이후는 민법상 사단 법인 사원 지위 득실 변경의 일반 법리에 의거 소유권 이전 시 조합원 지위가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의 존속 목적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전 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의 분리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전 고시 이후에는 재건축 사업조합이 청산금 또는 부가금 정산 등 잔존 목적 사업을 완수하고 해산 법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유지하며 조합원의 지위도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결부를 지어서 조합 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매도인이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지요.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전 고시 전후를 기준으로 법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관련 분쟁에서는 이전 고시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전 고시일은 도시헌법 제86조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고시하는 날이고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일은 이전 고시 다음 날입니다. 이전 고시 이후 분양받은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조합원 지위를 매도인이 유지할지 매수인에게 이전할지를 명시적으로 특약으로 정해야 해요.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 지위 득실 변경의 일반 법리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금,
수령권 등 잔존 권리 의무의 귀속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부과금, 정산 권리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전 고시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논할 실질적 이유는 청산금 수령 또는 부과금 납부 의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고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청산금 수령권을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이하게 반영하셔야겠습니다. 조합정관에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는 조합원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 판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이전 고시 이전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전 고시 이후에는 정관의 자동 득실 변경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측이 정관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조문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정비법 제40조 1항 2호 3호는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86조 2항은 이전 고시 다음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정비법 제129조는 사업 시행자와 권리자 변동 시 권리 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전략은 이론과 실무 경험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중에 수립됩니다. 재건축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재건축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바라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평법률사무소라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과 부동산 그리고 임대차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